첫 번째 주제는 지금 왜 보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고요. 뭐 비호감의 원인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 새롭게 태동됐습니다만 아직 지지율이 높지 않은 원인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당 전략기획위원장 김원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회의원이시고 방송에 많이 출연하신 분들인데 저는 좀 생소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연봉 2억을 받던 CJ그룹의 중견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하무치한 이런 독주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책을 쓰고 전현직 총학생회장들 한 50여 명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해서 이 문재인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 저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후한무치 독재를 견제해야 할 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판검사를 하고 장차관을 한 그런 점잖은 어르신들만으로 구성된 이런 야당으로는 정말 이런 문재인 독재 세력을 막을 수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뭐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듯이 좌파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우리가 집권하더라도 넘어야 할 벽들은 저는 사실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저는 세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파 전체주의 세력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해봤던 30, 40대 젊은이들이 그들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저는 보수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 여기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청바지 입고 흰티 입는다고 새로운 보수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진당은 잠깐 소개하자면 청년이 주체가 된 세력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대변하고 뭔가 그 사람들 이용해서 뭐 통추위 과정에서 공천권을 요구하고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면서 시민 세력이나 나머지 정당들은 배제하는 그런 어떤 반쪽짜리 통합을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당의 행태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이 저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이거죠. 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제안한 통합의 3원칙 중에 하나인 탄핵의 당, 건널 수 있는가, 건넌다면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거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덮고 가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위원장께서 2019년 6월달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제 36%가 36% 맞나요? 4월달에 30. 근데 지금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제가 광장에도 가봤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사실 저도 올 초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라는 불의 시대가 열리고 조국 사태를 계기로 야, 속았다, 이거는 탄핵이 정말 잘못됐구나. 사실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는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의 잣대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본다면 탄핵을 10번을 해도 모자랄 그런 불의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습니다. 이런 반문재인 전선을 확대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보수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연을 넓히고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적어도 그런 불이한 시대를 열게 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반성은 해야 된다. 그 전제로 한 저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거 묻지 말자. 그냥 우리 공학적으로 통합하자.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공화당하고 저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 공화당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절대 공천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탄핵에 찬성했더라도 반성을 전제로 어떤 보수 통합의 회의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불의를 견제해야 된다. 이게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제 통합에 관한 방법론적인 측면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일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 노선은 무엇이어야 되고 역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통합의 대상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요새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뭐 여기 계신 시민단체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 아직까지 그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좌파 전체주의 독재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보수의 어떤 외연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모든 여기 반문재인 전선에 동참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세력들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토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졸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진시황이 2000년 전에 통일을 할 때 그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 이사라는 그 인물이 사실은 이제 통일의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태산 불사 토양 하해 불택 세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산은 조그마한 흙도 거부하지 않고 큰 강과 바다는 자그마한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승리라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어떤 대의에 모두가 이제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의 가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보수의 가치에 대한 어떤 재정립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사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 세력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정의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1512건이 통과가 됐는데 그중에 485건의 법안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규제법안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진보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퇴보하게 만드는 퇴보 정권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어떤 그 보수주의가 정착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6건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의 거의 40분의 1입니다. 하지만 그 법안 속에는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CJ에 근무했을 때 컨텐츠 세액공제라는 것 가지고 이제 국회를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3% 대기업 해주는 거 가지고도 말이 많아가지고 1%로 줄이는 정부 법안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20%를 해줍니다. 20%를 세액공제를 컨텐츠 세액공제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 세수가 16% 그 다음에 감소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세수가 68% 증가합니다. 고용은 2배로 늘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혁신이고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권은 진보를 외치지만 실상은 가짜 진보다, 퇴보 세력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한다면 보수의 승리를 저는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얘기한 거는 이제 현재의 상태의 원인에 대한 의견,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떠한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자유한국당과 정신당과 시민단체 일부는 이미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이 합의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사회보수당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만 아까 이 연합 속보를 보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은 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이 통추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대위를 다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방법론적인 보이죠.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공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룰을 다루고 공천을 확정한 공심위 같은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신당 구성 로드맵과 앞으로 통추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다소 이제 좀 주제 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기 이준석 위원장이 한 제가 헌신의 가치, 저는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유도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면제받았는데 다시 제가 재검을 통해서 현역으로 소대장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보수의 가치를 주장을 하려면 어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너무 이익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수가. 저는 보수가 조금씩 헌신하고 손해보고 가치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